네, 오늘 메모는 전고체 배터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너무나 당연하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믿음이 하나 있죠. 바로 전고체 배터리가 덴드라이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오늘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이 명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과연 전고체 배터리의 덴드라이트 문제를 해결 완료된 이슈로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성급한 결론이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 시장의 지배적인 내러티브였습니다. 덴드라이트, 그거 물론 어려운 문제였지. 하지만 고체 전해질이라는 물리적인 벽이 생기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았고 이제 남은 건 뭐? 양산 수율 잡고 가격 낮추는 공학적인 문제들 뿐이다. 뭐 이런 식이었죠. 아주 깔끔하고 희망적인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이 깔끔했던 가정에 계속해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뭐가 바뀌었는지. 오늘 메모의 핵심은 바로 이 두 단어의 차이입니다. 해결된 게 아니라 억제 또는 관리되고 있다는 것. 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사실상 전고체 배터리의 미래 시나리오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정교한 방법으로 통제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로 짚어야 할 포인트입니다. 덴드라이트 문제에 대한 관점이 해결에서 관리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 여기서 잠깐 멈추고 구조를 다시 보면 이 관점의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완성도가 좀 부족하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로드맵, 원가 구조, 심지어 최종적인 시장 침투율까지 모든 전제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뒷받침하는 데이터들을 한번 보죠. 2025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논문은 고체라는 단단한 구조물 안에서도 리튬이온이 쌓이면서 만드는 그 내부 응력,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전해질이 깨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물리적으로 완벽한 방패가 아니라는 거죠. 뮌헨 공대 연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전극 표면뿐만 아니라 전해질 깊숙한 내부에서도 덴드라이트가 자란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가 거의 쐐기를 박습니다. 형성 메커니즘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바로 결정립 경계를 통해서 여전히 성장이 일어난다는 부분입니다. 이 전제가 왜 중요한지 짚고 가면 고체 전해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다이아몬드처럼 완벽하게 하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덩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미세한 결정 알갱이들이 뭉쳐있는 구조인데 결정립 경계는 바로 그 알갱이들 사이의 미세한 틈, 경계선이죠. 덴드라이트는 단단한 결정 알갱이를 뚫는 것보다 이 약한 고리인 경계선을 따라 훨씬 쉽게 고속도로처럼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체 전해질의 아킬레스건인 셈이죠.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고요? 사실 대부분은 고체라는 단어에만 집중해서 이런 미세 구조의 리스크는 간과해 왔습니다.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물론 이런 연구들이 전고체 배터리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정교하게 제어하려는 노력의 증거죠. 포항공대의 자기장 제어 기술처럼 자기장으로 리튬 이온을 분산시키거나 여러 층을 쌓아 덴드라이트의 경로를 방해하는 등 아주 스마트한 관리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why now? 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하냐면 시장의 기대치는 완벽한 해결을 전제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교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이 관리는 곧 비용과 복잡성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간극이 지금 시장의 로드맵에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죠. 이 기술적 현실이 산업계의 전략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업계는 실용적인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반고체라는 타협안의 부상이죠.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니오웨이리온 케이스를 다시 보면 이건 그냥 한 회사의 실패 사례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에 던져진 아주 중요한 테스트 케이스였죠. 2023년에 1000km가 넘는 주행 기록, 이건 정말 엄청난 기술적 성취였습니다. 2024년엔 양산까지 들어갔고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정말 몇백 대 만들고 나서 프로젝트가 중단됩니다. 이 전제가 왜 중요한지 짚고 가면 중단의 이유가 기술적 결함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니오 CEO의 말은 명확하죠. 너무 비쌌다. 이건 시장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감당할 수 없는 가격 프리미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아주 냉정하게 증명한 사건입니다. 기술의 상한선이 아니라 시장이 생각하는 가격의 상한선을 보여준 거죠.
지금 포인트를 한번 접어서 보면 니오의 사례는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업계의 방향을 예고한 것에 가깝습니다. CATL은 반고체를 2026년 양산으로 먼저 내세우고 삼성 SDI나 토요타의 2027년 양산 목표도 이제는 대량 확산이 아니라 소량의 플래그십 모델 탑재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죠. 시작은 이제 이 로드맵들을 보면서 언제 나오나가 아니라 어떤 가격으로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나를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업계가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 현실적인 로드맵을 짜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반고체는 실패가 아니라 현명한 징검다리 전략인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중요한 이유는 향후 5년간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투자의 방향이 전고체 올인이 아니라 리튬이온 개량과 반고체라는 투 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모든 기술적, 상업적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진짜 병목은 기술이 아니라 경제성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타임라인이 단순히 늦춰지는 게 아니라 경제성이라는 거대한 허들을 넘기기 위한 싸움으로 재정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포인트를 한번 접어서 보면 이 차트가 아마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데이터일 겁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전망인데 2030년이 되어도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전고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에 불과할 거라는 겁니다. 나머지 98%는 여전히 지금 우리가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 숫자를 보면 전고체는 단기적인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아주 긴 호흡의 점진적인 변화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제가 왜 중요한지 짚고 가면 결국 모든 게 이 숫자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고체 배터리 원가는 리튬이온 대비 최소 3배에서 5배 비쌉니다. 이걸 2030년까지 1.2배 수준, 즉 20% 비싼 수준까지 낮추는 게 업계의 목표인데 이 격차를 줄이는 게 바로 진짜 전쟁터인 셈이죠. 시장은 이 원가 절감의 속도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의구심을 품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이들 그냥 넘어가는데 만약 지금까지의 제 해석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이 보수적인 전망이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항상 반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언급했던 수많은 관리 기술들 중 하나에서 예상치 못한 돌파구가 열리는 시나리오입니다. 가령 지금은 비싼 공정으로 만들어야 하는 계면 안정층을 아주 값싼 신소재의 코팅 한 번으로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된다거나 혹은 결정립 경계 자체를 없애버리는 혁신적인 제조공법이 개발된다면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복잡하고 비싼 관리 기술이 갑자기 저렴하고 확장성 있는 해결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0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제 보수적인 전망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입니다. 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런 블랙스원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리스크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덴드라이트 문제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상용화까지는 최소 3개의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제조 수율입니다. 실험실에서 99% 성공하던 걸 공장에서 수백만 개를 똑같은 품질로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수율이 안 나오면 원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둘째는 앞서 계속 말했던 원가 절감. 3배가 넘는 가격표를 단 배터리는 전기차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걸 통과해도 계면 안정성, 즉 수명 문제가 남습니다. 수천 번의 총방전 사이클 동안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버텨줘야 하는데 이 장기 신뢰성 데이터는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메모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둘러싼 서사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목표는 더 이상 덴드라이트 문제의 완벽한 해결이 아닙니다. 올해 실용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관리하면서 원가를 낮추고 신뢰성을 확보하며 앞으로 10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시장에 점진적으로 침투하는 것. 이것이 지금 데이터가 말해주는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개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주식비설 온이었습니다. 성투하세요.